부동산 개발금융 송동원 박사님의 칼럼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경제입니다. 송동원입니다. 드리브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영주시는 더 이상 방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에서는 1%에 해당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입주날만 기다리는 입주자들은 아파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면서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으로서 아파트 소유자들로서 문제가 뭐 있나 하고 짚어보기 시작했더니 당초 모델하우스를 보고 설명을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공이 되고 있으면서 준공을 눈앞에 둔 시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짚어보기 시작했고 의문을 가지고 공사 현장을 방문하면서 당초 설명과 다른 점을 체크하기 시작했더니 부실하고 잘못 시공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 그래서 부랴부랴 입주 예정자 협의회도 구성하고 아파트의 소유자들로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영주 더리브 아파트의 문제와 관련하여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장과 만났습니다. 더리브 스위트는 홈페이지에서는 건축 규모에서 지하 3층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하 구조물은 지하 2층, 3층 두 개 층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단지 내 중앙 공원이다. 여기 총 3개가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지상에 차가 없으려면은 모든 차들이 지하로 통행.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 사용입니다. 6개 세대가 한 동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한 동에 22층이니까 130여 세대가 됩니다. 세대당 3명씩만 해도 400여 명이 되죠. 400여 명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그 중속 엘리베이터라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리첼이라든지 부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2개 세대가 1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요. 그럼 2개 세대라고 해봤자 15층 해봤자 30세대 아닙니까? 30세대가 한 대를 쓰는데 우리는 130세대가 한 대를 쓰는 거예요. 2020년 7월 달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꾸준히 했습니다. 다 비공개 나왔어요. 비공개고 자료가 부존재고 그러니까 도면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작년에서 올해까지 한 6개월, 7개월 동안 하나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문제는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상 1층에 주차장이 없는 중앙공원이 있고 주차는 지하 1, 2, 3층에 전 세대의 주차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았고 시행사가 그렇게 광고를 했고 설명 또한 그렇게 들었다. 그래서 지하 3층, 지상 22층으로 분양자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자가 누가 처음부터 도면 좀 봅시다 하고 계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시행사의 설명과 광고를 믿고 계약을 했을 뿐이다. 이제 와서 보니 지상 중앙공원 것만 해도 이건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사기 분양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다.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차가 진입을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지어지는 고분양가의 아파트에
택배차가 진입을 하지 못한다니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는 엘리베이터도 사용 인구수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그것도 고속 엘리베이터가 아닌 중속 엘리베이터로 설치를 한다고 한다. 또한 단지 내에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상가도 없다. 그리고 요즘 짓는 아파트에 옥상 경관 조명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걸로 봐서 앞으로 남은 자녀 공사인 외부 마감재나 어린이 놀이시설 시행사가 분양 마케팅 포인트로 강조했던 중앙공원의 조경 또한 싸구리로 대충 할 것이 뻔하다. 이래서 우리가 나서기 시작을 한 거다. 그들의 말은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고 시행사에게 따지려면 먼저 아파트 설계도를 보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리브 아파트 인허가를 내어준 영주시청에 아파트의 설계 도면과 사업인가 계획서를 보여달라는 정보 공개 요청을 몇 차례나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주시청은 이 요청을 불허하거나 묵살해버렸습니다. 불허 사유도 간단합니다. 시행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이렇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구조 1항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영업상의 비밀이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 도면이 공개되는 게 시행사 쪽에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사원가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설계도면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해당 사무자의 판단이나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라 이런 내용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행사 쪽에 손을 들어주고 비공개하기로 한 설계도와 사업계획서 등이 누구 건지 공개 대상인지 비공개 대상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여기서는 제가 편의상 설계도라 하겠습니다. 설계도 누가 그리죠?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서 설계사가 그립니다. 이 도면이 완성되면 누구 겁니까? 시행사? 아니죠. 돈을 지불하고 찾아가야만 시행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설계사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적 재산권 등에 해당되어 그림을 그린 설계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그것을 돈을 주고 사가는 것이죠. 그때서야 바로 시행사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사가 이 도면을 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당 행정관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때는 이 설계도는 사업 승인의 도장에 꽝 찍힌 공문서에 첨부되는 첨부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설계도가 공문서일까요? 사문서일까요? 영주시청이 이 설계도로 인한 사업 승인을 허가한 날부터는 이 도면은 이해관계인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공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사문서가 아니죠. 제3자에게도 공개되어야 할 문서인데 하물며 그 건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 보자고 하는데 못 본다? 만약 이 아파트가 후분양 아파트라서 아직 한 채도 팔리지 않았다면 잘 짓건 못 짓건 그 시행사의 것이니 설계를 마음대로 변경하든 말든 자재를 맞게 쓰든 말든 남의 물건에 누가 간섭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아파트 설계도는 사업 승인 당시는 시행사의 것이고 시행사의 문서였지만 아파트 승인 후에는 분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 설계 도면에 따라 지어질 미래의 아파트가 이미 팔려버렸어요. 소유권이 바뀐 거죠. 법률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이 아파트를 산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 주인이 바뀌어버린 완공 예정 건축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짓고 있는 건물을 산 미래의 주인은 이 건물이 그냥 규정대로 허가가 난 대로 잘 지어지겠거니 하고 바라만 보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여기 미래의 소유자가 수백 명이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재산이 잘 지어지고 있나 아닌가를 감독하기 위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감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 감리는 분양자를 대신해서 영주시가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고 감독하는 것이고요.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감리는 시공도면, 즉 설계도에 맞게 자재를 쓰고 규격에 맞는지 종합적인 체크를 해서 감리 보고서를 영주시에 올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고 분양자들이 낸 중도금으로 신탁사 또는 PF 해당 은행이 건축비를 기성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계도는 누구의 것일까요? 건물주의 것이지만 공문서화 되었기 때문에 영주시청에 보관되어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이해관계 속에서 당사자가 필요해서 공개 요청을 하면 공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이 지어지는 도면도 못 봅니까? 그것이 어째서 집을 짓는 자 또는 집을 파는 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도중에 빠르게 파악이 되면 잘못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사와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고 수정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것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준공해서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끝인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건설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양자들은 영주시에 남는 영주 시민들입니다. 영주시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까요? 혹여 그 아파트가 부실공사라도 된다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영주시는 최근 10년 동안 아파트 분양이 1000여 세대밖에
되질 않았고, 특히 더 리브는 최근 5년 만에 처음 분양되는 아파트로서 영주시로서는 더 리브가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감독해야 할 아파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아파트 입주자들 또한 영주의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니, 이기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그냥 친절하고 민원인의 의사를 많이 들어주고 존중합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오는 시민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최소한 공무원인 자기보다는 더 똑똑한 사람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와보니 공무원들 자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인보다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시민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무를 넘어서는 월권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사례도 보고 들었습니다. 어쩌면 시민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공무원이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공무원은 업무에 재량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법 또는 업무 매뉴얼에 맞으면 인가하고 또는 허가하고 맞지 않으면 반려하고 이러한 권한만 주어졌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과도한 권한과 재량이 주어지면 생기는 건 비리밖에 없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또는 시민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그 피해가 생기면 아무리 공무원이라 해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해당 공무원은 그냥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깔아뭉개고 민거적거리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죄가 성립한다면 처벌도 세게 받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발표 지방소멸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인구 10만이 위태위태한 중소도시입니다. 젊은 청장년 신혼가구들이 떠나지 않고 영주에 정착해서 살아야 영주가 젊어집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주, 봉화, 영양, 울진이 같은 선곡으로 묶였습니다. 시민들과 행정조직이 일심하여 노력을 해야만 좋은 호재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가 관광의 고장, 힐링의 고장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으뜸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